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점으로 육면체 그리는 수업을 했죠. 아마도 여러분이 잘 연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육면체에다가 명암을 넣어서 입체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입체감을 투시원근법에 의한 입체감을 주지 않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의 각도를 모두 수평으로 맞춘 육면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죠? 자, 이제부터 투시 원근법을 적용해서 입체감이 보이도록 그려볼게요. 자, 우선 Y자를 고정을 합니다. Y자, 여러분 가운데에 Y자 보이시죠? 여기 이 Y자는 여러분 시선에서 가장 가까운 선인데 이 Y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Y자의 변의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의 각도를 움직여서 투시 원근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윗변의 각도를 살짝 안쪽으로 줌으로써 끝에 있는 소실점에 닿게, 수평이 되면은 소실점에 닿을 수 없겠죠. 각이 있어야지 소실점이 닿기 때문에 각을 조금씩 줄여줄게요. 윗변 먼저 줄여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윗변의 각을 다시 한번 줄여줍니다. 이제는 세로로 각을 줄여줄게요. 자, 아래로 보시면은 각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변 또한 위로 살짝 각을 줌으로써 변의 투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투시 각도를 조절해서 입체감 있는 투시 원근법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지우개로 불필요한 선들을 지워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전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육면체가 되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투시 원근법이 적용된 육면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명암 넣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명암에는 여러분 명암이란 뜻이 바로 밝고 어둠이란 뜻이죠.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를 써서 자, 이 명암에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밝은 데서부터 어둠까지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밝고 중간 어두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명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A, B, C라고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톤을 한번 칠해 보면은 옆에 선생님이 톤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밝고 중간 그리고 어두움까지 톤의 변화가 보이시죠? 자, 여러분은
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단계를 적용할 거예요. 이 단계를 명암을 이 육면체에다가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명암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의 방향을 우리가 먼저 설정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다 설정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왼쪽 위에서 오는 빛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빛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측면의 육면체를 바닥에 놓았을 때 그 도면을 한번 그리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아마 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을 수도 있어요. 쭉 선생님이 한 빛의 빛이 오는 방향을 한번 선으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사선으로 그린 게 바로 빛이에요. 빛이 비쳤을 때. 자, 여러분, 빛이 비쳤을 때 가장 가깝고 넓게 빛이 닿는 면적이 어딜까요? 바로 제일 윗면이겠죠. 윗면, 가장 밝은,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가장 밝은 면이 윗면이고, 그 다음이 살짝 옆으로 보여지는 측면일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 측면, 이 반대 측면이 빛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는 그 영역의 부분을 우리는 C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A, B, C. 지금 선생님이 바로 완전 측면으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로 살짝 비껴져 있으니까는 지금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A, B, C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사선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A, B, C. A 밝은 면, 중간 면 B, 그리고 어두운 면 C,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도 여러분이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명암을 하고 있는 것은 공기원근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지난 시간엔 투시원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공기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공기원근법의 기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가깝고 먼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운 것은 색이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하고, 그쵸? 그리고 먼 곳은 색이 연하고 흐릿하게 표현한다라고 공기원근법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밝음, 어두움을 우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밝음과 어두움. 자, 밝음을 우리는 색깔로 표현하면 화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두움은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블랙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블랙의 색이 진하고 선명하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검은색, 굉장히 진한 검은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색이 진하고 선명하니까. 이 블랙의 색이 점점점 가까울수록 색이 진하고 선명하다면, 색이 진하고 선명하다면 멀어질수록 색이 점점점 옅어지겠죠. 그래서 회색,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일 멀어지면 흰색까지 색깔이 변해질 수 있다고 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밝음도 마찬가지예요. 밝음의 가장 가까운 부분은 색이 진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가장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뒤로 갈수록 회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랙의 원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려진 이 가운데가 우리가 시야로 봤을 때 가장
눈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가장 가까운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멀리 멀어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색이 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 지금 선생님이 C 어두운 부분을 설명할 때 C가 가장 가까운 모서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분이 가장 어둡겠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그렇죠. 점점점 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색 방향으로 점점점 흐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흰색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자,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색이 탁해지니까는 회색의 방향으로 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A하고 C는 밝고 어두움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B가 이제 중간톤이죠. 중간톤은 회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음의 중간, 그쵸? 그리고 어둠의 중간. 자, 중간톤은 색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색 변화를 굳이 억지로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회색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색의 그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고 어두운 부분의 색 변화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을 톤 연습을 했었죠. 첫 시간에 그걸 적용해 볼게요. 자, 선생님 톤을 칠하는데 여러분 밝고 중간 어두움 중에서 가장 먼저 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왜냐면은 색깔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도 전체적인 그림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소묘를 할 때 색의 순서를 색 칠하는 순서가 궁금할 거예요. 그때는 어두움 먼저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움 먼저 촘촘하게 꼼꼼하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의 겹침을, 톤 사이사이를 틈을 최대한 줄이고 꼼꼼하게 색을 칠합니다. 그림자까지 색을 칠해줍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색 단계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어두움 전체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톤은 어두운 톤보다는 밝게, 선생님이 중간톤은 색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는 일정하게 쭉 톤을 칠해 볼게요. 선생님이 단순히 색의 공기봉급법을 적용한 건 아니고요. 밝고 중간 어두움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느낌은 살죠. 자, 이제부터 공기원근법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 모서리 부분에 포인트가 돼서 가장 진하게 올라가고, 그 뒤로 갈수록 반대 모서리 쪽에 뒤로 갈수록 점점 선생님이 색을 흐리게 할 거예요. 전 모서리가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하게 시작을 포인트를 찍어서 하고 있어요. 뒤에 뭐가 있나? 점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다시 신경 쓰지 말아요. 저 점. 되도록이면 힘을 줘서 칠하세요. 힘을 줘서 칠해서 색 단계가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제 중간 톤을 한번 칠해 볼게요. 중간 톤은 색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일정한 톤으로 칠합니다. 자, 이제 밝은 톤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어두움 안에서의 밝은 부분은 중간 톤보다 밝아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밝은 톤의 어두운 부분, 지금 위쪽 있죠? 위쪽의 어두움이 중간 톤보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밝은 영역이기 때문에 중간 톤보다 어두워지면 그림 전체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이 중간 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톤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냐면은 밝음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어두움의 밝은 부분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지 않게 여러분이 잘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에 밝은 톤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림자를 해볼게요. 그림자 역시 공기원근법에 적용해서 가까운 부분은 진하고 멀리 있는 부분은 약간 밝은 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육면체 명암 넣는 거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9를 한번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